네, 흰 그림은 엘렉트릭 아트 A 1969년 2013년에 재제작 패널의 플라스틱 종 안장전 이후 때 제가 서울에 대한 송문경 선생님이랑 저랑 토크쇼를 같이 했었는데 렉처를 같이 하셨는데 그냥 편하게 SPA 개념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떴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내적인 그 자신감이 굉장히 강하신데 이순택 작가님이 보여주시는 공간지를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방에서 근데 공간지는 그때 미술계의 담론을 보여주고 또 성공한 작가나 이론가들의 글이 실리거나 소식이 실리는 것이었다 해요. 무명이었던 이제 우리 송문경 선생님은 공간지를 가지고 자기의 신체에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공간지의 위상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간지가 어떻게 나를 안 실어줄 수 있냐 이런 서운한 마음에 탄생한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고 동어반복적인 이런 이제 배열 그리고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바꾸면서 위상이라는 의미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위상이 어땠나요? 했더니 위상에 대해서 물은 것이다. 예. 결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SP가 보여주는 독특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둑점을 했었는데 도둑점을 하는 과정에 이게 시작된 작품입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서스포드가 열심히 신문을 오고 그 다음에 오려진 거는 이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뼈대만 남은 거는 여기 사랑의 이제 갤러리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오면 이것을 떼서 저통에 버리고 또 신문을 열심히 올려가지고 안에 놓고 붙이고 그것들을 한 달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63년이고 신문 1기 64 6월 1일 이 작품이고요. 74 그래서 하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의 물성을 제거를 해서 신문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지금 또 없애버린 건데 이때 이제 정성원 작가가 말할 때 광고는 왜 안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서 광고까지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달 뒤에 동아일보 광고 해약 사태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광고가 백지 광고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작가의 직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보는 작가의 놀라운 성공이고 직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술과 사회의 연관관계나 작가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하셨냐면 너무 무서웠대요. 이거 신문을 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사회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연행을 하거나 이럴까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영웅이 아니다. 그냥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외소한 자 부채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정리를 했었는데, 그 외소한 작가는 사실은 70년대에 굉장히 용기 있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의 종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진을 남겼다. 프리머스의 사진들이 남겨졌다는 이 부분입니다. 정말 송은경 선생님 파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 어떤 설레와 수상한 이런 시각화되어 있는 이것이 굉장히 네, 대구에서 활동했던 김영진. 심납죠.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이보정 선생님 이 프레임을 사실은 이번에 디자인팀에서 모아놔셔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제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앞뒤를 다 볼 수 있고 작품의 매력이나 작가의 생각들을 더 이렇게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소의 논리, 자기가 있는 장소가 지시어에 따라서 이 거의 개념이 전부 다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작품과 그 다음에 이 신체 드로잉이 신체에 구속된 신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 저기 뭐냐 남성묘 이게 굉장히 생각을 이렇게 위에서 막 컴퓨터 치면서 아침 이슬 이렇게 듣는데 밑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스님들을 마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작가님이 어떤 말을 집게를 들고 이거를 계속 부었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작가의 절망과 절박함을 꼭 이 작업하고 싶다, 노래 지르고 싶은 이런 느낌들이 참 이렇게 보여지는데 성을 잠깐 무명화시켜요. 안 드러나요, 얼굴이라는 전체가. 안 드러나고 굉장히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칠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칠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놓고 이런 식으로 시연하는 형상으로 보여주는 시점의 차이가 굉장히 독특하고 다르다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봤을 때는 이광수 선생님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대화나 소통 부분들 이런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김찬동 선생님은 포착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미술사의 제맥락화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때를 이제 자기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흔적을 남게 되고 우리는 그 흔적을 보면서 어떤 날이었는지 이런 어떤 운동을 했는지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상해보게 하는 개념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지금은 동물원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닭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그때 우리 2001년도 닭을 어떻게 하셨냐 혹시 잡아 드시는구나 해서 여쭤봤더니 농장에서 빌려와서 농장을 돌려줬다. 훌륭한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작가님과 함께 저희가 설치하면서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돌아서서 보시면 이거는 이화 선생님을 대상으로 앞으로
실험미술은 6, 70년대 사회에서 작가들이 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술을 창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미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페인팅, 조각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해진 미술 양식 안에서만 그림을 보고 전시를 하자라는 경향이 강했는데요. 이때 1967년에 청년 작가들이 연립전 형태로 전시를 하면서 생활 속에 쓰는 바가지나 아니면 고무장갑 아니면 배낭 등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와서 캔버스에 붙이고 또 소리를 나게 하고 또 서로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의문을 지금 기성세대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 나라가 물질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경제가 성장할 때 새로 만들어진 바가지나 고무, 플라스틱 지금은 흔하지만 그런 새로운 매체들을 가지고 이 캔버스에 붙이고 또 조각에도 넣고 그다음에 산으로 강으로 다니면서 행위미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면서 새로운 미술 양식과 새로운 사회를 보기를 표현한 미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시험을 했고 다양한 주제를 발언을 하고 심지어 이제 미장원에 가서 남자 작가들은 머리를 깎는 것도 일상생활 속의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이런 미술 작품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계연구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 중에 사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나 관객이 왔을 때 이 실험미술 작품 보고 어떤 부분이 참 놀랍다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시대가 이 작가들이 활동했던 시대들이 되게 암울하고 어떤 억압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60, 70년대 실험미술 보면서 사람들이 와 어떤 부분에서 놀랍고 또 우리 저기 하계연구원님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탐복스러웠다.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여기 보고 70년대 실험미술 기간은 이 시기에는 사실 그 유신 정권이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가 발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공간들이 많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었던 청년 작가들은 자신이라는 주체를 잃지 않고 중심으로 이 세계를 나의 세계로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봤을 때 생각지 못한 강이나 아니면 계곡도 자연도 나의 예술 작품의 한 부분이었고 거기서 나의 몸이 행위를 통해서 예술 작품으로 동화되고 또 TV 매체나 미디어들을 도입될 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서 또 실험미술이라는 영화계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점은 내가 일상에서 쓰던 물건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썼던 플라스크나 학교에서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작품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오리진 작품들은 보면 마스킹 테이프로 화면에서 물감을 뜯어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미술 양식으로 제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확장된 세계 속을 나가기 위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킹 테이프, 작은 압정 하나, 연필 하나도 나와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매체가 될 수 있고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훌륭하고 또 동시대에 우리하고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